네, 지난 2월부터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분권에 대한 릴레이 토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 추진 건의서를 전달한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를 모시고서 제주도의 지방분권형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룡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수도권 기초단체장한테 듣다가 제주도를 불러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이렇게 네. 비교도 좀 해보고요. 네. 수도권에서의 지방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원 지사님께서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좀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네, 감사합니다. 저 시시각각 프로그램 일에 이렇게 바다 건너서 오신 분은 처음이신 거예요. 예, 해외에서. 영광입니다. 해외는 아니시죠? 해외죠. 해외입니까? 아, 예. 오늘 뭐 서울에 오셨으니까 다른 일도 보시고 좀, 예, 네. 뭐 다른 일 보실 게 있으십니까? 국회에 들러가야 됩니다. 아, 국회는 무슨 일로 가십니까? 우리 그 제주특별법. 아, 예. 얼마 전에 그 정세균 국회의장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개헌의 제주 특별자치도에 대한 지방 분권을 상당히 강조하는 예. 그런 건의서를 제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다른 나라들도 보면 네. 헌법에 네. 이렇게 특별주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조항들을 좀 넣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일반 법률은 네. 너무 좀 쉽게 바뀔 수 있고 네. 또 그 정책 의지가 좀 상징적으로 약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 네. 그 제주도에 대한 특별자치에 그 규정하고 네. 또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지방자치단체들도 네. 여러 가지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좀 개헌을 해달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도지사들 얘기해 보니까 네. 지방자치단체라는 말부터 지방정부로 바꾸자. 그렇죠. 다른 나라는 다 정부라는 표현을 쓰지 이게 무슨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네. 지방 분권 부분에서 대폭적인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주 특별자치도라고 헌법상에 예. 특례 조항이 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죠. 됩니까? 네. 그게 들어가면 제주 특별자치도는 어떠한 권한과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헌법은 들어간다면. 상징적으로만 해놓고요. 네. 구체적인 거는 네. 법률에서 정해야 되겠죠. 네.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권한이나 책임은 주었는데 네. 그에 따른 자주 재정권이 약합니다. 조세 문제라든가.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책임을 줬으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재정이 있어야 실제로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권한은 형식적으로는 줬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려면 중앙부처에 와서 실무 과장이나 실무자들한테 와서 매 설명하고 네.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맞으니까 네. 이런 부분을 뭐 저희가 뭐 독립하겠다는 건 아니고 조금 이 좀 이 형식적인 것과 실질적인 거를 조금 더 일치시켜야 되지 않겠냐. 네. 경찰권 독립 문제는 좀 나가는 건가요? 제주도는 네. 자치경찰은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경찰이 범죄 수사 같은 거는 국가경찰이 하고요. 네. 관광경찰 기능 이런 건 제주도 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네. 경찰관들이 하고 있죠. 그래요? 예,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험적으로요? 네네. 하신 지는 그건 얼마나 꽤 됐습니까? 2006년에 저희가 특별자치가 시작됐으니까 지금 10년이 넘었죠. 네. 네.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개헌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3당이 그 개헌안을 마련해서 발의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은 뭐 대선 국면이라서 이 부분이 네. 많이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원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개헌 내용, 뭐 지방 분권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떤 다른 내용은 어떤 게 생각하십니까? 핵심적으로는 그 네. 대통령 권한을 네. 우선 국회와 정부에다가 이걸 대폭 좀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방으로 넘겨줘야 되고요. 네. 권한 집중의 폐해가 이번 그 박근혜 정부의 네. 실패에도 100%는 아니겠지만 네. 저는 한 50% 가까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제도적인 이유가 사람의 문제도 크고요. 근데 지금 제도적인 문제가 역대 대통령들이 다 대통령의 권력 집중된 것 때문에 레임덕을 심하게 맞았고요. 네. 그다음 끝나고 난 다음에는 비참한 이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을 때는 영웅으로 뽑았는데 네. 그리고 국민 통합하라고 뽑았는데 선거 끝날 다음 날부터 야당은 죽자 살자 네. 다음 선거를 위해서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서 달라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구조를 완화시켜야 되죠. 그러면 뭐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유럽같이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세요?
아니면 대통령을 뭐 중임하는 대통령제를 놔두고서 뭐 4년 중임제를 개헌하는 것이 필요. 권력 구조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네. 직접 뽑은 대통령에 대한 아직 그 기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을 없애버리는 내각제는 어렵지 않을까. 아, 네. 왜냐하면 우리 왕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순전히 상징적인 국가 원수로만 대통령을 놔둘 거냐. 네. 아니면 외교 국방 같은 그리고 통일을 대비한 이런 기능에 네. 대해서는 대통령을 주고 네. 그다음 실제 어떤 내치, 행정에 관한 거를 수상을 줄 거냐, 아까 총리를 줄 거냐 이런 네. 부분에서는 어떻게 권력 배분하는 방식의 문제인데요. 네. 저는 양쪽을 조화시키면 그래서 제가 이미 책도 썼었는데 그러세요? 어떤 책을 쓰셨습니까? 2012년에 국회의원 그만두면서 그때 썼는데요. 네. 저는 대통령 직선 내각제. 대통령 진선 내각제. 예, 그러니까 직선 대통령을 뽑아서 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의회 해산권이라든가 내각에 대한 법률 거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갖되 프랑스 같은 모델이 말씀하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일상적인 정부 기능은 이 내각에 주고 대신 내각이 너무 그 정파들끼리 자주 바꾸면 곤란하니까 네. 독일처럼 건설적 불신 임제. 제상제 국가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임기 2년은 보장하고 그다음 안정된 다수가 형성이 돼야 네. 그 불신임을 뭐 확정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각제도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면서 나름대로 안정 내지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이 많이 개발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네. 야 대통령도 못 믿는데 국회의원들 어떻게 믿어? 글쎄 말이에요. 이것 그런 얘기 때문에 많아요. 내각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 저건 권력 나눠먹기 좀 정치 노름 정치 뭐랄까 좀 이게 술책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많이 있으신데요. 지금은 조금 마음을 열어놓고 네.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맞는 모델을 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좋은 모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해도 지금 대통령이 혼자 독주하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그리고 대통령 측근과 그 계파 이외에는 모두가 적이 되는 네. 지금의 제도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진전된 말씀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정치의 계절이니까 좀 민감하니까 그 또 질문 제가 지금 대선 기간이라 글쎄 말이에요. 그건 제가 선관위가 피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고 오늘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제주도 얘기하죠. 네. 지사님. 이 청정과 공전의 미래 비전 계획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주의 개발과 보존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신가요? 그동안에는 제주의 개발과 보존이 늘 충돌을 해왔어요. 국제자유도시 네. 해가지고 뭐 외국 자본도 끌어들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단히 그 관광단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건 그것대로 따라가고 그다음 한라산, 유네스코 자연유산 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보존, 환경보존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부닥치면 네. 그때 목소리가 큰 쪽 내지는 행정이 그냥 하고 싶은 쪽으로 이게 네.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 통합해서 원칙을 자연은 철저히 지키면서 네. 그래서 보존할 곳과 개발할 곳을 구분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안선이라든지 오름이라든지 한라산 네. 이런 중산간지대 이런 건 철저히 지키고 이미 개발돼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통합된 개발 모델로 가자라고 네. 해서 전문가들이 한 1년 넘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요? 나름대로 그 안에 여러 가지 제도들을 넣어서 네. 제시를 했죠. 아무래도 뭐 개발 위주보다도 보존과 개발. 보존이 훨씬 강화돼 있습니다. 보존에도 방점을 좀 찍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주도 개발의 어떤 뭐 희망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좀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발도 꽤 있는데요. 네. 저희는 그 개발은 우선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되고요. 속도 조절. 예, 지난 한 5, 6년간 너무 이 빠른 성장이 이루어져 왔었고요. 네. 그다음 이 난개발이 되면 안 됩니다. 난개발. 지킬 곳과 개발할 곳을 명확히 구분해 지킬 곳은 정확히 지켜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 내용성에 있어서도 부동산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외부 자본에다 팔아버리는 개발은 안 된다. 네. 오히려 제주 도민들이 일자리와 생업을 지킬 수 있으면서 네. 자본 투자와 도민들의 생활이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네. 미래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런 내용 면에서도 품격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발도 있지만 예. 구체적으로 어떤 실현 성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나요, 혹시? 우선 네. 그 토지 부분에서는요. 네. 우선 그 중국 그 자본들의 투자할 수 있는 구역도 투자 영주권을
옛날에는 아무데나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한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관광 단지만으로 제한을 해버리니까 어. 사실은 투자 영주권 신청 수가 네.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1,000명 넘게 갔다가 지금은 100명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예. 이미 과거에 허가가 나 있는 부분이 지금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국민들이 야 제주도 땅 이거 다 외국에 팔아버리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냐 하는데 있었죠. 그런 쪽으로 갈 우려가 있었는데 이거를 강력히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지금 안정화 시켜나가는 과정이고요. 네. 일단 외지인들에 대한 어떤 농지 투기 이 부분들은 농사 안 짓는 분들은 네. 농지를 다 반환하도록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거 원래 안 되잖아요, 법상. 그 아니, 청문회 법에 안 돼.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가질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 청문회 할 때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그동안 다 그냥 이걸 편법으로 용인을 했죠. 네. 아. 제주도부터 이건 법대로 하겠다. 음. 예,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도시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없는데 막 지어놓고는 나중에 거꾸로 민원을 낸다든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 개발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보전 가치가 중요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은 막고 싶다 그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차이나머니가 좀 들어오는 속도가 늦어진다. 그 투자액도 떨어진다. 그러다 보면 이 개발이 또 등한시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취임한 이후에는 네.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신규 투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네. 이미 있는 그 투자, 네. 이미 허가가 나간 것들을 네. 잘 관리해서 네. 이걸 좀 그 지금 이미 벌어진 상을 예. 잘 정리를 해놓고 새로운 상을 차려야지. 지금 벌려 놓은 것만 해도 부작용이 많고 정말 이게 난개발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 그냥 문제를 더 키우는 쪽으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1단계에서는 네. 이 부분들을 호흡 조절들을 좀 하겠고요. 그다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네.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항만이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길게 봐서 제주의 미래의 100년 대계를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뭐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네요. 네. 자,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를 발표하셨는데요. 참 한 매력적인 언어 같은데요. 실제로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네. 지금 기후 변화 그리고 이제 지금 수도권도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맞습니다. 지금 다닐 수가 당장 없어요. 이거 경유차들 이거 당장 이게 못 다니게 해야 되는데요. 제주도는 자연 그리고 꼭 깨끗한 공기가 없으면 제주도는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깨끗하지만 앞으로 더 깨끗하게 가기 위해서는 네. 우선 그 화력 발전이라든가 네. 차량에서 배출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그 배기가스를 예. 없애야 되겠다. 네. 그래서 카본 프리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제주도의 모든 전력은 바람과 태양으로 생산합니다. 재생에너지 쓰신다는 거. 그렇습니다. 100%.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한국전력하고 네.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전국 평균은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4%가 채 안 되는데 네. 제주도는 벌써 12%. 그래서 저희가 한 2020년까지 벌써 20%를 넘길 거고요. 네. 매해 저희가 어. 풍력과 태양광을 빠른 속도로 사실은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의 탄소 감축 의무량을 제주도에서 지금 많이 감당을 하고 있을 정도고요. 네. 또 그렇게 가려면은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전력을 자동차로 쓰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 100% 전기 자동차로 모든 자동차를 바꾸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해서 네. 현재까지 이미 7,000대가 제주도에서는 전기 자동차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대한민국 전체 전기 자동차의 50%가 역시 제주도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이제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우리 제주도랑도 협약이 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제주도를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네. 제주도 걸 벤치마킹 하셨다고. 벤치마킹이라기보다는 제주도는 어떤 먼저 실험 모델을 하고 네. 여기에서 검증이 되면 시행착오나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서 네. 다른 지역에서는 좀 더 안정되게 가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들과 서로 협약 관계를 맺고 서로 그래요?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가 그렇게 대중화될 정도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개발들이 계속해서 대중적인 기술로 발전할까요? 그게? 이미 전기 자동차는 올해 네. 주행거리 300km 넘는 차들이 네.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네. 제주 같은 경우는 전기 전기차 말이에요. 충전소가, 예. 충분히 깔려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하다가 충전소 없으면 그냥 가버릴 큰일 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충전 거리가 300km가 넘기 때문에 서울이나 고속도로도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이게 급속 해결될 거고요. 네. 문제는 지금 배터리 값이 비싸서 전기차가 비싸고 네.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줘야 된다는 게 문제인데 네. 가격만 떨어지면 전기차가 저는 한 50% 이상 대세를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제주도 하면 관광산업이 아무래도 떠오르는데요. 뭐 서울에 계신 분이나 수도권 분들도 이제 제주도로 많은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신혼여행도 많이, 아직도 신혼여행 많이 가죠, 제주도로? 네, 네. 그 관광산업 덕분에 경제 성장률이 제주도가 5%를 달성했다 그러는데요. 주요 포인트가 관광산업입니까? 그렇죠. 관광이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풍력 같은 이렇게 에너지 산업이나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관광산업 육성과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건 지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주 관광산업은 네. 핵심적으로는 지금보다 만족도나 품질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냥 눈으로 보고 가는 관광, 네. 특히 이제 중국 크루즈 와서 쇼핑만 하고 가는 관광, 이거는 도민들도 괴롭고 찾아온 사람들도 만족을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 그 사드 보복 때문에 네. 중국인 관광이 줄어드는데 한쪽에서는 중국인을 직접 상대로 하던 부분에서는 정말 이거는 당장 글쎄 말이에요. 이거 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큰일 났지만 거기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제 좀 조용해서 이제 좀 제주도 갈맛 난다 이런 이게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중국인들이 다시 오게 되더라도 네. 과거와 같은 어떤 저가 그리고 어떤 이 저품격의 관광이 아니라 고품격의 어떤 서로의 경제 기여도가 높은 그런 관광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저희가 어떤 이 싸구리 저가 관광도 걸러내야 되고 한편으로는 제주도의 어떤 서비스나 여러 가지 그 관광의 어떤 컨텐츠 네. 눈으로 보고 가는 거는 사실 돈 낼 것도 없잖아요. 그럼 입장료 비싸게만 받고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험 관광 아니면 회의를 한다든지 가족들이 와서 편안히 쉰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치료 후에 가서 뭐 네. 요양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 관광으로 품격이 올라가야죠. 네. 전 세계 고급 관광지들은 모두 목적 관광 내지는 체류형 관광입니다. 제주도도 네. 그렇게 가야지요. 지금 한 제주도 관광 인구가 1,500만? 연간이요? 예, 1,500만이고 그중에 내국인이 1,200만. 아, 그래요? 예, 외국인이 한 300만. 중국인 관광객은 요즘에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눈에 띌 정도가 아니라 네. 300만 명이 작년에 왔는데요. 네. 지금은 올해는 뭐 한 이미 1, 2월에 다녀간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한 거의 안 옵니까? 10분의 1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작년에는 하루에 2만 명 뭐 가까이 오고 그랬는데요. 네. 뭐 최소한 10,000명씩 와야 1년 가면은 300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저께도 보니까 한 1,000명, 2,000명 이렇게 왔더라고요. 10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갔죠. 1,000명 정도는 오긴 오는. 그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 당국에서 네.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다 냈거든요. 그 지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드 조기 배치 문제에 대해서. 예. 제주도로서는 네. 제주도는 최후방인 줄 알았더니 네. 중국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최전방이에요. 그렇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군사 문제로 인한 경제 제재의 최전방에서 온몸으로 네. 막아내고 있는 건데요. 어차피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 부분은 사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일단 제주 관광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거를 뭐 그 현실로 닥친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네. 체질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도를 좀 떨어뜨려서 일본이나 러시아나 동남아 네. 특히 동남아 시장이 직항 노선이 없어서 못 오고 있지 아주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동안에는 모든 항공 노선을 중국 여행사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기회에 일본이나 동남아로 항공 노선을 돌려가지고 네. 다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간에 중국과의 어떤 외교적 설득이라든가 네. 외교적인 현안 문제로 해서 사드 조기 배치 문제는 어떻든 간에 뭐 지금 정부나 새로운 정부가 해결해야 될 사안 아닌가 싶은데요. 풀어야죠.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자신들의 의도와 네. 명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지금 정부에서 풀기는 좀 이미 네. 대통령이 탄핵돼 버렸으니까 어려울 것 같고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네. 가장 먼저 풀어야 될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지사님 생각에는. 우선 그 미국하고 중국 간의 전략 대화 네. 이 부분에다가 좀 책임을 많이 맡겨야 될 것 같고요. 전략 대화. 예, 미중, 그 과정에서 미중 간에, 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을 이건 주한미군이 쓰는 무기거든요. 네. 한국군은 가서 그 화면 들여다보고 스위치 하나 누를 권한이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화를 하면서 일단 풀도록 문제의 성격 자체를 좀 이전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한국도 중국하고 뭐 천안문 열병식도 가면서 뭐 서로 모든 걸 해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이걸 그 방침을 바꾸면서 중국의 어떤 반발을 과도하게 산 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화라든지 외교 절차라든지 상호 존중 이런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실책을 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를 좀 풀어야 되겠죠. 네. 그 제2공항 산업은 지금 정부 예산이 편성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제주도민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항공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하신 건가요? 지금 제주공항 네. 자체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새 제주도 안 가보셨군요. 죄송합니다. 한번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주공항 가보면요. 네. 요즘은 중국인이 빠졌으니까 그나마 나은데 중국인이 빠진 상태도 현재는 쉽게 말하면 북새통입니다. 그리고 네. 비행기가 좌석이 없어서 이 우리 동남아 관광객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을 늘려야 되고요. 음. 예, 대신 그 늘린 그 공항을 늘리게 되면은 관광객이 더 많이 왔을 때 어떻게 품질을 유지하고 제주의 그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거냐. 네.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죠. 네. 예. 근데 뭐 좀 반발 여론도 좀 뭐 지금이야 반발은 네, 일단 그 어떤 해당 거였습니까?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내 땅이 갑자기 조상대대로 그렇지. 살아왔는데 내놔야 되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뭐 최근에는 그 뭐 공군 부대로 쓰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그 공군 기지로 쓰지 않겠다라는 것은 우리 국토부와 제주도가 이거는 확실히 이건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도 그걸 안 한다고 얘기. 국토부에서도 그건 책임지고 막을 거고요. 네. 도지사로서도 제주도에서도 철저히 막을 겁니다. 아. 예. 그건 논의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민간 항공만 거기서는 그렇습니다. 이익하는, 그렇습니다. 그 민군 복합 문제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정항이요? 네, 네. 이거는 그런 논의도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일반 선박은 사실상 이게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크루즈 대형이라든가 아니면 큰 배, 결국은 이 군함들이 들어가기로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아니, 같은데. 당연히 그 군함을 위한 부두고요. 네. 대신 그 항해 구역을 좀 서로 같이 쓰면서 네. 크루즈가 들어가도록 돼 있죠. 다른 배들은 강정항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그건 서귀포항이나 화순항으로 가야죠. 네. 다른 배들이 다닐 그 항구는 따로 있는 거고요. 네. 여기는 원래 민군인데 그 민이라는 것은 크루즈. 15만 톤짜리 크루즈가 2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설로 설계가 돼서 현재 그게 완공이 돼 있습니다. 그 이번에 미국의 이지스함이 거기 예. 들어갔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나요, 혹시? 아니 뭐 네. 민감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지스함은 그 우리 세종대왕함 우리 네. 한국 이지스함이 있잖아요. 한국 네. 이지스함도 강정항에는 늘 그래요?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강정항이 특히 저 중국 앞바다 거기가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이 배들이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하는 해역 아닙니까? 네. 여기에 출동한 거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해역에서 출동한 배들은 해군 배들은 강정항을 사실은 이 거의 모항은 아니지만 네. 주요한 전략 기지로 쓰고 있고요. 네. 이번에 미국 배가 온 것은 한미 군사훈련을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하다가 강정에 지금 어제 하루인가 네. 이제 기항을 했다가 그냥 떠나갔고요. 네. 뭐 미군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훈련 당시라든가 아니면 훈련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에서 서로 협약을 맺은 그런 경우에는 서로 네. 우호국기들은 만약에서 선박이 가다가 기항을 요청하면은 원칙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주배도 네. 강정항에다 들어오겠다면 원칙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고요. 우리 해군항도 네. 호주 앞바다 가다가 호주항에다가 기항하겠다면 호주에서는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제주도가 이 관광산업이라든가 아주 평화롭고 고요한 도시, 섬인 반면에 또
이 지정학적으로는 군사적인 문제, 군사 안보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군사 기능이 너무 네. 확장되거나 네. 공격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평화의 섬하고 네.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이건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니까 그렇죠.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에 최소한의 필요한 어떤 그 군항으로서의 기능,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야 그걸 뭐 전제로 만들어진 거니까 네. 써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들이 그래서 공격적으로 쓰여지거나 네. 아니면 지나치게 팽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되겠죠. 자, 제주도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주 해녀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래서 유네스코에도 이제 등재가 됐어요. 예. 제주 해녀. 근데 그 해녀 수는 계속 급감하고요. 예. 생업도 사실상 이게 소라를 많이 따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해녀 보존이라든가 생업 이런 게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지난 11월에 유네스코 가서 저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아왔는데 네. 이제는 보존 책임이 있잖아요. 보존이라는 게 우선 해녀들이 생업으로서 이게 네. 유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네. 저희가 소라 가격을 네. 뭐 너무 세세합니다만 키로당 5,000원 이상으로 보존해 주도록 오. 그렇게 저희들이 정책을 잡아서 네. 예산을 편성을 해놨고요. 네. 그다음 고령 해녀들은 그 가서 물질을 하다가 그냥 파도 때문에 쓸려가서 돌아가시고 하는 분들도 많기 아, 그 때문에 물질이라 그럽니까? 예, 해녀 예. 잠수하는 그 조업을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위험하신 그 부분들은 하지 마시고 대신 저희가 그거에 해당하는 소득 보전금, 직불금, 네. 해녀조업 물질에 대한 직불금을 저희가 단계별로 도입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아, 네. 어떤 문화센터 같은 것도 만드셨다 그러는 그건 거예요? 당연히 만들. 지금은 해녀박물관이 너무 어떻게 보면 작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미흡해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이 해녀 문화를 네. 누구든지 와서 종합적으로 체험도 하고 정말 깊이 어떤 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부지런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사님께서 이제 해녀 문화센터가 유산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제주도의 어떤 중요한 유산이다, 역사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해녀. 그렇기도 하고 네. 일본이 해녀 문화를 그렇게 등재하고 싶어 했지만 못했거든요. 그래요? 이건 한국의 문화재입니다. 그런 면,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이 해녀라는 게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정말 강인한 생활력, 가족들을 돌보고 또 생태, 이 바닷물 속 환경을 지키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네. 미래의 여성, 환경, 어떤 이 경제 이런 모든 가치에 대해서 매우 상징성이 있는 문화고 스토리거든요. 네.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주도부터 잘 키우고 국가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 제주도지사 가시기 전에 우리 원지사님이 중앙정치 하실 때 건강한 보수를 상당히 많이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아, 그럼요. 네. 근데 보수라는 게 네.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안보와 경제 성장을 그 지금까지 이루어온 그런 네. 어떤 성취의 어떤 힘, 동력 이런 건 유지를 하되 네. 어떤 이 빈부격차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돈 놓고 뭐 돈 먹기식의 어떤 자본주의적인 폐해가 너무 극단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 공정한 경제 질서를 바로 잡는다든지 사회 정의를 바로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공정성과 약자에 대한 배려 이 부분들이 끊임없이 보완이 돼야 사실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야 이렇게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뭐 네. 독재든 뭐든 참아라. 아니면 야 뭐 기업이 나라를 일으켰으니까 뭐 경제적인 약자는 그냥 군소리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라. 이거 갖고는 국민 통합도 안 되고 미래의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수가 그런 내용들을 전부 진보한테만 떠넘기면 이건 투쟁밖에 안 되거든요. 보수가 주도하고 보수가 자진해서 약자도 배려하고 사회정의도 실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정치권의 보수 정치를 대표하는 네. 정치 세력들은 사실 문제가 심각하게 많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 하려고 하는 뜻은 좋은데 네. 예. 구체적인 어떤 그 정책 내용에 들어갔을 때 네. 야당이 되면 지나치게 투쟁적이고요. 네. 또 여당이 되면은 또 자기들끼리만 이런 게 있고 더더욱 문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갈등에 대한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약한 거죠. 보수의 위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위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은 탄핵됐죠. 네. 지금 대통령 후보도 지금 제대로 5%도 못 5% 넘습니까? 지지율이 제대로 안 나오죠. 네. 이런 상황이 네. 보수로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봅니다. 네. 그 지사님은 이제 이번에 대선에는 안 나오시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잘 안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네. 제가 아이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이 보수 내지는 나라를 너무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두 번씩이나 이 보수 정권이었는데 공약도 안 지키고 이렇게 했으면 네. 사실 저 같으면은 네. 사실 염치가 좀 없어요. 근데 뭐 아무튼 다른 분들이 이제 뛰고들 계시는데 네. 생패를 떠나가지고 보수가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나서 좀 진보는 좀 더 통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가고요. 네. 보수는 좀 더 건강하고 개혁적으로 가서 네. 건강한 진보와 보수의 양날개로 대한민국이 앞길을 헤쳐나가야 정말 이 무한 세계 경쟁과 양극화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앞길이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대선이 끝나면요. 네. 좀 정치 구도도 재편되고 그러면 지사님은 중앙 정치에 많이 이제 개입하실 생각이 갖고 계신 건가요? 뭐 제가 어떨지는 그다음 좀 더 봐야 되는 문제. 왜냐하면 네. 현재 뭐 제주도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긴 한데 그 대한민국의 전체 정치는 크게 재편이 돼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말씀 나눠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정리 부탁드릴게요. 지금 네.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네. 제주도가 많이 어렵습니다. 네. 대신 저희는 이것을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잘 이겨내려고 하고 네. 또 제주도를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에게 더 좋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서울 시민, 수도권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 네. 자, 뭐 행사할 거 회의할 거 있으면 제주도로 와주시고요. 네. 외국 여행 가는 거 당분간 제주도로 좀 와주십시오. 참고로 제주 도민분들도요. 네. 유튜브라든가 네. 아니면 저희 교통방송 페북에 들어가시면은 우리 지사님 나온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하여튼 너무 고맙고요. 네. 또 하여튼 건승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였습니다.